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연합뉴스는 윤석열의 총선 개입 사실을 매우 기만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힘당이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 수십 명의 규모의 소위 용산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년 총선 차출을 윤석열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윤석열이 국힘에다가 측근 수십 명을 내려보낼 게 이건데, 국힘당이 윤석열에게 요청하고 윤석열이 선심 쓰듯 얼마든지 갖다 써 라고 받아주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윤석열의 위법한 총선 개입을 마사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은 개입한 게 아니라 허락한 거야 라고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대놓고 대통령의 총선 개입, 공천 개입인데 이걸 비판도 하지 않고 연합뉴스는 이렇게 전하고만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통령이 대놓고 선거 개입한다, 안 잡아가냐, 탄핵시켜라, 미쳤구나 댓글로 넘쳐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용산에서 오염인들이 방류가 된다는데 그 방류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 3차에 걸쳐서 방류가 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행정관급들이 먼저 방류가 되는데 그 규모가 대략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야, 저기에 유튜버들, 태극기 부대, 유라이트 사람이 많은데 많이 오염이 되겠네요. 그리고 좀 더 체급이 높은 비서관급들은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11월에 방류가 되고 최측근 참모인 김은혜, 강승규 사회수석은 내년 1월쯤에 방류가 된다. 자, 이런 방류 계획만 봐도 이건 국힘당이 짠 게 아니라 용산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거수기 역할만 하는, 그래서 여의도 용산 출장소라고 불리는 이 국힘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수석급은 언제 나와, 비서관급 언제 나와, 이걸 어떻게 정해줬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기사 내용만 봐도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당의 차출 요청과는 별도로 대통령실이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만 3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너 나갈 거야 말 거야 이거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출마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국힘에 내린 것인데 그걸 국힘당으로부터 거꾸로 요청받은 모양새로 바꿨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다. 그런 가운데 이걸 전하는 연합뉴스의 이 기자는 본문 내용의 총선 개입을 암시하는 단서를 남겨두었다. 이 대목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앞서 이 기사가 최초 나올 때는 제목에 용산 리스트라고 딱 박아두었는데 곧바로 용산 리스트가 제목에서 사라지고 내용에서도 삭제되었다. 즉 총선 개입을 암시하는 용산 리스트가 제목에 최초 뽑힌 걸 보면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걸 총선 개입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후 데스크에서는 그것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본문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총선 개입을 총선 개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한 언론인의 비애가 담겨져 있고 지금의 언론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제 해석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신원식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많은 극언들을 했는데 이런 말도 했답니다. 군 미필자는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미필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만 그런가? 이명박도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조차도 군 면제였다. 21세기 보수 진영 대통령 중에 병역 이행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재명 깔라고 하다가 부동시 면제 룬석열 생각 못하고 정신줄 났네. 역시 D급이다. 깔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클리앙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솔직히 이재명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워딩이 좀 세서 그랬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을 잘한다. 두 번째, 얼마나 다른 정치인들이 무서우면 같은 당에서도 어떻게든 못 올라가게 막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여러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글을 많이 썼는데요.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몇이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당에서도 무서워하고 회방을 놓으려 한다? 그건 찐인 거죠. 국회에선 싸우다가도 헤헤 형님, 헤헤 아우님 하면서 뭐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얼마나 무서우면 같은 당에서도 회방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분은
정치인을 쉽게 믿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워도 뒤에서는 자신의 연명을 위해서 지들끼리 침묵질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를 소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하는 직업 정치인들이 민주당에도 많다. 그런데 그 직업 정치인들이 대표가 단식하는데도 어디 행사한다고 쭉 하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뒤에서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왔다는 것이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소명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솔직히 이재명은 행정 잘하는 정치인 정도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를 믿어도 되는 정치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능력 보고 그를 지지했을 뿐 사람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 단식에 임하는 그의 모습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이 사람은 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 클리앙에서도 이 글에 공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진짜는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재명 별로 안 좋아했고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에요. 저는 1년 반 동안 검찰이 압수수색 300번 이상 들쑤시고 있는데 아직도 기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걸 버티는 것도 윤석열과 검찰이 이재명을 저렇게까지 해서 정치적으로 사망시키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알을 보고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하며 저 또한 싫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저도요.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의 사리에 맞는 사람이라서요. 2년 6개월 동안 검사 40명이 400번 압수수색해서 잡아낸 게 샌드위치, 건전지, 휴지 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진짜 없습니다. 성남 시민입니다. 일은 정말 통쾌할 정도로 잘하십니다. 저도 아직 아니에요. 지지하는 이유는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가장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손가락은 간간히 보여서 그 부분은 아직도 싫습니다. 안 좋아했다가 지지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더군요. 좋은 현상입니다. 조중동 방송기레기 정치검찰 재벌에 맞서 싸울 민주당에서 유일한 대표라고 생각해서 저는 굳건히 지지 중입니다. 당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 대통령 이후 대권주자로 지지하는 정치인은 따로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우악스럽고 무지막지해 보여서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작금의 상태를 보면 국힘 인간들을 같은 인간으로 본 게 실수라고 생각되어 밀어붙이는 저런 타입이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한때 좋아하지 않았던 마음이 너무나 미안할 정도로 진짜더군요. 이분은. 저는 상대원 시장인가 연설 듣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전 그냥 호불호는 별로 없었다가 전에 특정 지지자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인정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도 이분을 뽑았고요. 지금은 2번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 분탕질 때문에 인간적인 안쓰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검찰이나 기레기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란 거 전혀 없던 저마저도 그 동정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들 때문이니까요. 자, 현재 속이 타들어가는 단식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 단식의 의미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단식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서적으로 결합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자, 저 역시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그가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이었고 그가 놓쳤던 그의 지난 영상을 보면서 강하게 지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은 개발도상인이다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는 대표가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말실수, 말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구마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무엇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말에 무게감이 있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태산 같은 책임감으로 말하고 행동해 왔고 지금 단식 15일차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무정부 상태에서 책임질 줄 아는 유일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파를 넘어 이재명의 능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서적으로 결합한다면, 인간적으로 이재명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땐 이재명은 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할수록 우리의 이재명 신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핍박 땡큐, 수박
땡큐! 마치겠습니다.